학습해가지고 뭔가 바꿔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용어가 안전불감증이다, 후중국형 재난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한번 좀 바뀌어져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정말. 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지금 각종 재난 통계라든가 사건 사고 이번에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불확실성에 기인한 특수한 재난들, 예측하지 못한 재난들에 우리는 매우 노출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백 선생은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할 정도로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살얼음판에서 살고 있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런 위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이냐, 우리가 한 번쯤 깊게 고민을 해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최 위원장님,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참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시민사회에서는요, 이번 참사는 인간의 욕심이 낳은 시장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규제가 얼마만큼 필요한가 여실히 보여주는 참사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이 관행적인 상납고리, 그리고 이를 또 시행하기 위한 하도의 재하도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사의 원인을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기 전에 사고 수습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수습본부장인 임택 광주동구청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현재 사고 수습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사고 수습은 그 희생된 분들에 대한 그리고 또 유가족들의 아픔을 이루하면서요. 우선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에 전담 인력을 배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을 건데 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우리 내부의 또 조사라든지 그리고 경찰 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11일 날 철거 해당 감리자를 건축사법을 적용해서 건축사 자격 취소 그리고 건축사 사무실 효력상실 처분을 광주시에 요청한 상태이고요. 네네. 다음 주 중에는 이제 관리자라든지 철거 시공사 및 감리자를 건축물 관리법 등에 그래서 고발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부터 장례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유가족들이나 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상자들의 경우 저도 이제 어제 부상자 가족들을 다 찾아뵙고 만나봤었는데요. 네. 가장 큰 게 아마 이제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그 부상당한 부분에 대한 치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도 병원 측과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그러한 스트레스 장애들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또 치료 외적인 것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또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희생되신 분들은 어제 4분 그리고 오늘 3분이 발인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에 2분의 장례식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우리 구청에 또 전담 인력을 희생된 분들 한 분 한 분의 전부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유가족들의 요청 사항을 수령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동구 지역에 재개발 공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선 재발 방지 쪽에서 가장 핵심은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법적 제도적 개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감리 제도에 있어서 그 이연물 철거에 있어 상주 감리 제도라든지 또 해체 계획서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철거 업체에 대한 그 선정 기준도 또 강화하고 네. 감리자의 자격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제도할 필요가 있는데 법적 제도 이전에라도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조례 개정이라든지 또는 내부 규정을 통해서 상주감리 제도라든지 해체 계획서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또 우리 행정에 있어서의 안전관리 감독 체계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바로 도입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택 광주동구청장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사고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해체 공법과 철거 방식부터 살펴보죠. 송 교수님, 네. 사고 현장에 적용된 해체 방법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철거 해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변 보행자 통행이라든가 차량 이동 상태를 감안해서 해체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해체 계획서를 만약에 주변 상황을 제대로 체크했다면
이 공법을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리고 공사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네. 잭 서포트라는 것을 대고 쭉 밑에서부터 올려가지고 공투나 06짜리 포크레인을 대형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보통 일반적인 공법입니다. 네. 해체하신 분들의 네. 거기서부터 맨 위에서부터 조금씩 철거해가지고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공법으로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잭포 서포트라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저거 이제 저런 것을 굉장히 많이 이제 시공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체하려고 하는데 저런 걸 보강하려고 하니까 공사 기간도 들고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현장은 저런 공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옆에다가 흙을 싸가지고 네. 대형 크레인을 쓰지 않고 포크레인이 010짜리 큰 포크레인입니다. 그걸로 네. 한꺼번에 이렇게 압세를 해서 나가는 그런 공법입니다. 이런 공법은 만약에 그 철거 현장 한 가운데라면은 상관이 없죠. 그런데 바로 옆에 주변 도로가 있고 차량이 있는 곳에서는 네. 이 공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화면에서 봤습니다만은 잭 서포트라는 게 건물이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02짜리나 06짜리 작은 포크레인을 5층에 올려서 네. 조금씩 하려면 그 02짜리나 06짜리가 그 포크레인이 무겁습니다. 보통 한 네. 10톤에서 한 15톤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려다가 그게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포크레인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잭 서포트를 임의적으로 넣는 거죠. 중장비의 무게를 그렇습니다. 견디는 장치군요. 예, 붕괴도 막고. 네네. 해체 계획서 보면은 이제 5층부터 차례로 철거하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정황들이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문제 해체 허가 신청서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광주시 동구 학동의 650-2번지의 네. 해체 허가 신청서를 입수를 했는데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법이 채택이 되지 않고 이 흙을 쌓아서 성토를 해서 이 5층부터 이 해체하는 그런 공법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계획서상의 어떤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던 계획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나타났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그 앞세기가 5층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파쇄해서 네. 나왔어야 됐는데 이 해체 계획서상에는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그 사고 직전에 일어났던 찍혔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5층부터서가 아니라 1층 혹은 2층부터 이 앞세기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해체 계획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이게 왜 그 위험하냐면 우리가 나무를 자를 때 도끼나 톱으로 밑둥부터 자르면 나무가 앞으로 쓰러지거나 뒤로 쓰러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경우는 위험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고 이 해체 계획서 상에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게 또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건물의 외벽의 강도를 다 측정을 해서 가장 약한 부분부터 해체하기로 이렇게 수립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 가장 약한 외벽부터 철거하지 않고 본인들이 임의로 네. 철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네. 송 교수님, 철거 작업을 위해서 건물 뒤에 쌓아놓은 흙더미, 이제 성토체라고 하던데요. 이 성토체가 건물 붕괴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잭 서포트를 또 대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측면에서 010짜리가 이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큰 중장비를 예.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 흙을 쌓아가지고 하면 흙 자체에 토합이 걸릴 거고 네. 그다음에 점점 철거를 하다 보면 우리 건축 구조물이요 그냥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기둥과 보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네. 기둥을 자르고 보를 잘라버렸으면 혼자 있는 이 벽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텐데 네. 자 흙을 쌓은 상태에서 포크레인이 가가지고 건들면 아무래도 또 수평화중이 또 작용할 거고 결국은 버스 정류장 쪽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네. 붕괴 사고 직후에 현장에 가보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현장에 봤을 때도 이게 사고 원인은 뭐 이런 문제들이 압력이 좀 수평 압력이 과도하게 작용했다 네. 이렇게 보이시던가요? 일단 저는 현장에 저희 연구실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소식을 접하고 갔는데 물론 이제 구조 구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먼 발치에서 봤는데 일단은 저는 원인이 속도전이구나 이거 불법 하도부구나라고 네. 생각을 직감에 했습니다. 따라 말씀이시군요. 네.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분진을 막기 위해서 이게 물을 과도하게 뿌렸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주변 주민들이 이 철거 과정에서 이제 먼지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민원들을 수시로 제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그런